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과 한화그룹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 가운데 매각이 완료되면 금호그룹의 자산기준 재계순위는 25위에서 60위권 밖에 중견그룹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하반기까지 부산과 울산, 경주에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2022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22조 5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국산 인보사 제품에서도 당초 신고한 성분과 다른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자체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능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수치는요, 2006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등장한 그런 연속 상승에 대한 일인데요. 시장의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1,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소식 속에서 항공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세로 지수에 대한 상승을 좀 지지를 해준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12거래일 연속 상승에 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외국인의 수급은 미국의 금리 인상 조기 종료와 함께 그리고 이런 투자 환경 속에서 신흥국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2% 상승한 2242.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7,050원에 SK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79,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다시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28만 3,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20만 3,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5,6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4% 하락한 766.7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성적이 부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9,7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젠도 역시나 0.92% 하락한 64,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1% 넘는 하락 속에서 61만 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1% 넘는 하락 속에서 5만 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토요일 시간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바로 토요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학 과장님,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월요일인 관계로 좀
평소보다 좀 자세하게 강연에 어떤 것이 전달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요. 뭐 하다 보면 4시 좀 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작은 2시 할 예정이고요. 대략 한 오후 1시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인원을 제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하다못해 뭐 자료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서만 하면 강인회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뭔가 저하고 맞나 봐요. 2017년 11월에는 1,100명이 오셨고요. 2018년 3월에는 1,70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상황에 이제 끝났는데 이번에도 많이 오실 것 같고요. 또 많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할 생각도 없고요. 강연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특별히 서울경제TV에서 요청해서 4월에 갑자기 하게 됐고요. 모든 면에서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전달되느냐? 일단 정치, 경제, 부동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치 분야는 이제 내년 총선하고 2022년 대선 관련돼서 저희 예측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7년 동안 선거 예측에서 딱 한 번 틀렸습니다. 딱 한 번. 17년 동안 선거 예측에서 딱 한 번 틀린 정치평론가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네,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걸 빼서 틀린 거지, 실제로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은 그래요. 주식보다 정치 예측이 더 정확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닥치고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요. 그동안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후순위로 하더라도 일단 북한 관련된 통일은 언제쯤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이고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되고 완전히 뭐 거의 외교 안보 전문가 수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황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예측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공한 적이 더 많으니까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생각하고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2018년 2월 초순 코스피가 2,550선 깨지기 전에 코스피가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2,250선을 오늘 터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2,550선 깨지기 전에 대세 하락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제가 말했던 지수보다 300포인트가 낮아요. 작년 여름에 2,350일 때 많은 증권사와 주식 전문가들이 2,350선 전후가 바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바닥이라고 주장한 가격보다도 지금 100포인트가 낮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해 1월 초에서 2월 하순까지 예측 실패했습니다. 비정상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하지만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달할 시황도 적중할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현물에 관련된 추천주인데요. 제2의 클린앤사이언스를 추천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요. 제2의 클린앤사이언스가 왜 의미가 있느냐? 위험하지 않으면서 수익 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추천 종목이 그동안 어떤 게 있었는지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제 21년째 주식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타 방송사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은 100% 서울경제TV 출연할 때만 한 거예요. 제가 타 방송사 출연할 때 강연했던 건 아예 언급도 안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실전에서 서울경제TV 출연할 때 했던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서울경제TV 강연회 때 제가 언급한 거는 시간 지나면 100% 적중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건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유의 종목들이 나갈 건지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원래 제가 서울경제TV랑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 그때 이제, 봄에 갑자기 제가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인연을 맺고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 2012년, 6월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한국 석유를 무조건 매수해서 중장기 올리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 추천했어요. 하나. 2개도 안 해요. 저는 성격상 여러 개 안 합니다. 5개 넘어가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10개가 넘어갔다. 이거는 전문가 아니죠. 20개다. 이러면 이건 그 단계부터 거의 사기꾼으로 보는데 딱 하나 추천했어요. 이거 묻어두면 내가 장담한다 그랬어요. 수익 날 거라고. 결국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무려 9배가 갔습니다. 무려 9배. 말이 9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뭐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도 아니고 부실주도 아니고 사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홀딩 못 하거든요. 겁나갖고.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종목이었어요. 지금도 적정 주가가 44만 원대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환산 가격이 지금 44만 원짜리예요. 그러니 3만 원에 추천한 게 얼마나 이게 바닥이었어요. 실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제가 이제 복귀를 해서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뭐냐? 수도 없이 들었죠. 바로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를 제가 8,000원 초반부터 계속 모아가라 했어요. 계속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비싼 분이 8,000원 초반, 싼 분이 7,000원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봄이었죠. 4배 올랐습니다. 4배. 제가 얘기하잖아요. 2017년 그 시점부터 대략 한 6, 7, 8월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안 됩니다. 한 22개월 정도 될 텐데,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난 사람보다 손해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냥 이거 한 종목 매수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었으면 지금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딱 2개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 1번이었습니다, 이게. 복귀 기념으로. 이것도 역시 100% 사실입니다. 제 말에 거짓이 있다 그러면 저를 사회장으로 매장시켜도 됩니다. 그런 걸 거짓말 안 해요. 그 다음에 2017년 가을엔 사실 좀 부끄럽게도 4종목 추천했어요. 4종목. 제 기준으로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추천했던 중기 종목이 뭐냐?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었어요. 이거 18,000원대 중반에 추천했거든요. 몇 배입니까? 6배 갔어요. 6배. 불과 개월수로 보면 한 3개월 됐나요? 물론 나머지 종목 중에서도 약간씩 수익 나긴 했지만 이게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2017년 9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 지수가 폭락해서 불안에 떨 때 상당히 공포감이 많았었잖아요. 10월 13일 강연했습니다. 이때 우량주 한 종목 추천한 게 바로 뭐였었냐?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30% 이상 수익나게 해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추천했던 거 뭐냐? 빅텍이었습니다. 그럼 빅텍을 그때 들어갔었던 분들, 그러니까 10월이죠? 그때 약간 빨리 들어갔어도 추가 매수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대충 했어도 50% 그냥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고 서울경제TV에서 주최했던 강연에서 적중률이 이 정도로 나왔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중기로 묻어둘 거 2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종목은 상황 봐갖고 적절한 게 있으면 그날 바로 드리고 적절한 게 없으면 상황 봐서 이제 강연에 참석했던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전화번호 남기거든요. 그럼 문자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엑기스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1년 뒤가 됐든 5년 뒤가 됐든 특정한 가격이 오면 이 종목은 매수하라. 이걸 쫙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장 매수할 종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장 매수할 종목은 중기 2개, 그 다음에 단기 2개. 토탈 최대 4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이 가능하냐? 이거는 제가 기아차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청춘 매니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기아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011년과 12년에 8만 원 넘어갈 때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2011년에는 서울경제TV 출연 안 했고요. 2012년에는 서울경제TV 출연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다시 8만 원 넘어갈 때 무조건 매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6만 원대 후반에서 반등 나왔을 때 마지막 반등이다. 안 빠져나오면 큰일 날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2013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거 3만 원이 분명히 깨집니다. 다만 반등 났다가 또 빠집니다. 3만 원이 절대 중장기 바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라도 매수할 수 있는 우량주 같은 경우 이거를 여러 개를 딱 제가 세팅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풍촌 매니아들은 다 알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2015년 그러니까 봄이었습니다. 그때 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는 2년 안에 반토막, 3년 안에 3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45만 원 갔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가을에 15만 원 깨졌습니다. 3분의 1 토막 난 거 맞죠? 맞잖아요. 이거 다 100% 사실이에요. 단 한 채 오차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중장기 우량주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매수할 중기 종목 2개. 그 다음에 당장 매수할 수 있는 단기 종목은 그날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이건 좀 더 정밀하게 봐야겠다 싶으면은 강연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이제 문자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말 좋은 우량주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가격을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점은 의미가 없죠. 이 종목은 어떤 가격이 오면 매수해라. 그럼 어떻습니까? 편하죠. 이 종목으로 쫙 깔아놨다가 1년이 있다가 3년 있다가 왔어. 그때 잡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석유처럼 묻어나서 9배 올라가고 크리엔사이언스처럼 22개월 만에 4배 돼버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뭐 좀 말이 중기 추천제였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거는 너무 급등했어요. 저는 사실 중기로 얘기했었는데 3개월은 더 됐구나. 한 4개월 만에 거의 뭐 6배 갔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강의를 일단 뭐 교육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많이 했는데 없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쫙 이제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부동산 관련된 것도 제가 특별히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육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전문가 중에서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사 다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교육자가 이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해왔고 또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드릴 만한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 꼭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무료 강연회입니다. 4월 20일이고요. 선착순으로 또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간과 장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일단 1시부터 선착순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워낙 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 과장님과 오늘 월요일장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은 함께 달렸던 이 상승세를 좀 멈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방송 앞부분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그 종목 상담은 좀 최대한 짧게 하겠고요. 시황 부분 그리고 마지막 내일장 전망 여기서 이제 더 제가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락 결과를 보면 코스피는 이제 2019년 신고가 돌파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019년 신고가 돌파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완전히 엇갈린 양상이죠. 그래서 뭐 코스닥은 말 그대로 하락했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약간 좀 뭐랄까 좀 코스닥 쪽에 베팅하신 분들이 좀 불안할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어떠냐? 상승 양봉 마감했는데 어떻습니까? 왠지 하락 같은 상승 아닙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뭔가 좀 아쉬울 거예요. 왜? 최근에 뭐 10일 이상 뭐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교육 내용에서도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전고 좀 돌파한 게 오히려 기분이 좀 좋고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갖고 이제 등락 원인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었고, 코스피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호조인데, 사실 해외 증시 호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이 플러스였는데, 끝나고 나서 중국이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중국도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게 이제 아주 웃기는 거예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패턴이 어떠냐? 시작부터 계속 사들여가는 매수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들여가면 던지고요. 개인들이 던지면 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관은 그나마 작년에 엄청나게 손해봤던 거 저점에서 추가한 다음에 지금 나름대로 이제 털기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기관들 손해 엄청 났었잖아요. 펀드들 말이에요. 막 힘겹게 막 그 추가 매수한 다음에 이제 단가 낮춰놔갖고 이제 지금 뭐 본전을 채웠든 아니면 약간이라도 수익 났든 막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망신당하지 않게 해서 빠져나오는데 지금 결국은 흐름이 뭐냐? 개인하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나도 약간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시가부터 계속 쌓아가는 매수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하나 보고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관은 판매 대비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2018년 1월 하순이 이제 고점이었잖아요. 고점. 지금까지도 여전히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한 15개월 했죠. 지금까지 여전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아요. 개인만 매수예요. 외국인 기관 순매도입니다. 물론 개인 매수와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양쪽 다 이제 금액은 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만 매수한 거죠. 그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와 이제 제약업종 하락 때문에 오늘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은 운수창고 업종과 우선주의 상한가. 이게 코스피인데, 운수창고 업종은 오늘 여러 개가 상한가가 나왔죠. 사실 운수창고 업종은 약간 소외 업종이거든요. 근데 우선주들이 나왔다는 게 이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갈 거 없을 때 움직이는 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쨌든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2019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왜? 대형주가 좀 안 좋아서 지수가 좀 밀려도 중소형주들이 반짝반짝해갖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뭐 종목 상담을 짧게 하는 한이 있어도 요거 자세하게 잠깐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달린 저는 이걸 좀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 모양이죠. 이렇게 받침대 있고 하나 딱 서 있잖아요. 비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소 같은 데 가보면 비석형 차트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용어예요. 저는 이걸 비석으로 봐요. 비석은 어쨌든 뭐 느낌이 썩 좋진 않죠. 플러스 양봉은 나왔는데 왠지 좀 아쉽죠. 오늘 같은 날은 갭상승에 사실은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제대로 된 양봉, 그러니까 몸통형 양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 그래도 오늘 윗꼬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저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외국인이 사실은 눈치 봐가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개인들이 매수할까? 그럼 그때 조금씩 던지고 다시 또 매도 전환되면 매수하고. 왜? 기간은 지금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좀 불안할 거예요, 솔직히. 왜? 어차피 한국이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세 상승 못 간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미국은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중국은 연말 저점 대비, 연말 연초 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 나왔는데 한국은 사실상 한 10% 좀 넘은 거예요. 엄청난 디커플링이에요. 미국이 역사상 최고점에 다시 근접하고 있고 중국이 30% 이상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도 한국은 이 정도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해외 증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 나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모처럼 만에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순매수 나왔잖아요. 뭔가 이제 조짐이 있는 거죠.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하락 음봉 나왔어요. 이거는 뭐 내일 지켜보고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따 마지막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2월 25일 고점을 다시 뚫기는 어려울 것같아 했는데, 오늘 뚫었는데,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마음이 더 편해요. 오히려 나는 이거 아주 해피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뭐 언급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신고가 돌파 이후에 상승을 좀 이어갔고 오늘장 같은 경우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2019년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음봉 마감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과 오늘 상승에 대한 재료 그리고 하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재료까지도 다시 한번 양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한미약품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를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순환매 장세로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 흐름은 다시 또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이슈로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한미약품은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43만 1,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아시아나항공은 30%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7,2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매수 반대합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뭐 좀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웃겨요. 이거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무료로 현재까지 오픈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77,200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 제가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 제가 하면서 엄청 고평가된 종목이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5년이었어요. 그때 70만 원 넘었을 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14배 고평가됐다 그랬어요. 14배. 그때 한 5만 원 남짓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미약품이 뭐 70만 원 넘어갈 때 뭐 100만 원 가네, 150만 원 가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거요. 적정주가 5만 원짜리예요. 그랬어요. 5만 원짜리.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당장 던지세요. 그러고 나서 완전 박살이 났죠. 네, 완전히 박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서울경제TV 복귀하고 나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그 상반기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 주식선물 매도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주 좋은 찬스다. 그리고 그 가격을 못 들고 있잖아요. 어차피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이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상당한 기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호재라는 건 이건 맞습니다. 왜? 지금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사실 좀 안 좋잖아요. 재무구조상으로. 그럼 아시아나항공이 어쨌든 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이제 계열사인데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불리하죠. 근데 만약 이게 어디든 넘어가면 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 자체는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호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한들 아직까지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최종 매각까지는 험난합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재무상으로 안 좋아서 팔 때는 누가 갑이죠?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면 사고 굳이 나 안 공격수를 안 하겠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은데 현재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좀 과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때죠. 2015년 그때 가격까지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평가액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안 그러면 진짜 망가질 뻔했었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직전까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진짜 막 무너졌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장량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더 가거나 말거나. 그나마 지금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 한일이 도우사. 지금 정말 별 생각 없이 아시아나항공 잡았던 분들은 정말 횡재한 겁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조정받은 매수하고 그러지 않으면 매수하지 말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한미약품은 오늘 2%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2가지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투자개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돼서 다양한 교육 내용들 잘 정리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또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을 한두 개 하는 한이 있어도 교육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상담이야 뭐 언제든지 하니까. 그래서 교육 내용 잠깐 전달해 드리는데요. 제목은 평택촌놈 수정지수 개요 이렇게 제가 꼽아봤습니다. 수정지수란 말 처음 들으시죠?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되게 많아요. 확인 매매, 뭐 예측 매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수정지수 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할게요. 표면 지수는 뭐냐면 HTS에 찍히는 지수.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 가능한 게 표면 지수고요. 그러니까 수치와 차트에 의해서 누구나 인식하는 이런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현재가 혹은 종가 기준의 일반적 상태의 등락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 지수는 뭐냐? 표면 지수를 재해석한 것으로 평택촌놈이 창안한 거고요. 등락 결과보다는 뭐냐?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주식시장의 등락 결과는 유사해도 원인은 매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등락의 원인을 주가에 반영해야지 우리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10% 오르고 오늘도 10% 올랐어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근데 어제는 외국인 매수가 많이 나와서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나와서 올랐어요. 분명히 이거 다른 거거든요. 질이 달라요. 어제는 전업종이 골고루 조금씩 올라가서 10% 올랐어요. 오늘은 다른 거 다 빠졌는데 어떻게 호재가 발생해서 전기전자만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대형주 몇 개가 딱 올라갔어요. 다르죠. 어떻게 그걸 똑같이 취급합니까? 다르잖아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그 지론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로 비교해 봅시다. 똑같이 4타수 2안타를 쳤습니다. 어떤 두 선수가 있어요. 근데 한 선수는 그 2안타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홈런이 될 수도 있었는데 2루타로 끝난 2개의 안타가 있고 나머지 2개도 너무 잘 맞았는데 직선 타구로 잡힌 거예요. 자, 이렇게 2안타가 있고요. 어떤 타자도 오늘 4타수 2안타 쳤어요. 근데 이 선수는 삼진 2번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빗 맞아갖고 얼떨결에 안타되고요. 하나는 이게 에란지, 수비수가 에란지, 안타인지 애매모호한, 묘한 코스 줘갖고 떼굴떼굴 굴러가서 안타 친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감독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 그러면 후자를 빼죠. 전자는 과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차트만 보는 사람들의 맹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 차트와 지금 차트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50%가 뭐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 아니면 내려갔다. 차트쟁이들은 그저 그것만 봐요. 내용을 안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시는 뭐냐면, 자, 전일 대비 보합으로 장이 마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제로로 끝났어요. 제로. 근데 평면 지수로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그냥. 예. 오늘 그냥 보합으로 끝난 거예요. 어제 종가 대비 오늘 똑같이 끝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수정 지수는 어떻게 하냐. 상황에 따라서 이거 10포인트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 지수는 중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수정 지수는 이미 계산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2019년 장세 자체가 전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1월에 그렇게 과감하게 예측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수정 지수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공개해드린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배짱이 좋아도, 아무리 제가 강심장이라도 여기서 대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뭐 차트로 보면 절대 대사락일 수도 없고 대사락은 고사하고 하락도 아니었어요. 딱 꺾이자마자. 왜 그랬냐? 바로 수정지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50포인트 더 갔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까 보다가 딱 꺾이는 거 보고 이제 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강연회 때 말씀드리겠죠. 여기서도 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2월 25일 고점 뚫어줬는데도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네. 그래, 애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정지수 여러분들 개념을 이제 모르고 저한테 처음 배우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등락의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마인드로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개론 시간을 통해서는요, 수정지수에 대한 개요를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표면 지수에 대한 부분과 수정지수에 대한 이 개념 차이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법으로 그리고 기준을 삼고 또 수정지수에 대한 그 부분도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5596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푸른 기술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푸른 기술 종가 확인할게요. 오늘은 보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15,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푸른 기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약간 늦은 매수가로 판단하고 시약점이고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없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 10% 정도 더 빠진다고 하면 단기로는 얼마든지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 10%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795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SK텔레콤을 매수가 28만 5천 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K텔레콤의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 속에서 24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약점이고요. 종목 선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손절을 안 했다는 게 문제고요.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에 본전 또는 손절 대응하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기가스 업종, 통신 업종은 지수가 좋을 때는 오히려 안 간다. 지수가 나쁠 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2019년에 지수가 좋았는데 이거를 너무 높게 잡으셨죠. 어쨌든 일부는 뭐 SK텔레콤이 뭐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가 오긴 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고점 매수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점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학점은 D학점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반등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의 기준 있게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729님의 질문이고요. 에어부산을 매수가 4,73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에어부산 종가는요,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면서 9,0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이 상당하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과도 좋지만 과정도 좋았어요. B학점이고요. 모든 면에서 무난한 매수가입니다. 다만 운이 좀 좋았죠. 사실 에어부산이 단기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운수창고 항공주들이 이제 오늘 대거 상승했는데 곁다리로 간 거예요. 덩달아 간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은데 확인 매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가 있어요. 그러면 양봉일 때는 좀 기다려봤다가 일단 음봉 딱 나오자마자 절반 던지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만약에 양봉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하루 더 갖고 가고 음봉일 것 같으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미보이자는 지금 추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추격은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지금 100% 정도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목표를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점은 비학점 확인됐고요. 확인 매도가 좀 바람직하다라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 정리해드렸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2804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산업을 매수가 35,000원의 비중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리산업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요 31,6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손실 구간이십니다.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은 매수가 자체는 정상적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손해봤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석 투자는 과정량적인 매매다.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산업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전략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954님의 질문입니다. 미코를 매수가 6,8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미코 종가는요. 1.59% 빠지면서 6,8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미코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큰 무리는 없는 매수가로 판단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21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약간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에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코에 대한 부분은 C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3821님의 질문입니다. 인스코비를 매수가 5,980원에 비중은 25%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인스코비는요 1.14% 빠지면서 4,76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인스코비에 대해서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에요. 일단 절대 고평가입니다. 이게 적정주가 5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손절을 안 하셨어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2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 안 한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스코비에 대한 부분은 D학점 확인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도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내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내내 그럴 겁니다. 2019년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점진적 상승 또는 급락. 무슨 얘기냐? 막 힘겹게 이제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거나 어중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반대죠. 그러니까 세게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올라가더라도 힘겹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수급 동향이 사실 외국인들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를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은 계속 매도해버리죠. 개인은 안 따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턴이 마치 작년 10월과 1월 초하고 비슷합니다.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작년 10월 하순 그리고 올해 1월 초순에 일종의 뭐죠? 우리가 흔히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찍었어요. 여기서 다시 밀리면 이거는 쌍바닥의 정반대가 이제 이중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직투자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올라갈 때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라는 거야. 떨어질 때는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뭐 수급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요소고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설령 올라간다 그래도 굉장히 힘겨워요. 마치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 그러면 이제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평지부터 이제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까지. 그러면 뭐 올라갈수록 체력이 소진되죠. 그리고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거기다 비까지 와봐요. 어때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지에서 한 3분음선, 4분음선, 5분음선 갈 때까지만 해도 경쾌하잖아요. 그러다가 6분음선 넘어가면서 약간 느려지고 7분음선 가서 한번 푹 쉬었다가 8분음선 넘어가서 막 이런 점점 막 이렇게 무거운 단계이고요. 내려가면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추락하듯이 그냥 확 떨어져 볼 수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제가 뭐 어차피 강의 내가 토요일 날 있으니까 도대체 2019년엔 수영수를 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이게 엉터리인가를 그걸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세하락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확실해요, 그거는요. 그리고 제가 뭐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해외 증시랑 잠깐 비교해 볼까요? 어차피 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중국인데 보세요. 중국은 저점에서 30% 이상 올라왔어요. 1월 초 저점에서. 미국은 어떤가요? 역사상 최고점이 여기예요. 여기. 거의 육박했어요. 지금 거의. 미국은 이렇게 올랐어요. 중국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반등이 30%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지금 이게 뭐냐고요. 이거 한번 보라고요. 여기서 이제 2600선 딱 고점 찍고 2000선 두 번 깨졌다가 지금 2200선 살짝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래봐야 한 10% 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미국처럼 올랐으면은 지금 2550 넘어갔어야 돼요. 중국 정도만 갔어도 2600선이 가야 되는데 30%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약한 장이에요. 왜 말씀드리냐. 여기서 해외 증시가 계속 간다 한들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 간다 한들 2600 가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죠. 주저앉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이해가 못할 겁니다. 아니 그 뭐 나라가 다른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걸림돌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뭐 올라가면 좀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1월 초부터 2월 하순까지는 제가 예측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올해장 끝난 거 아니니까. 주식 투자가 끝난 거 아니니까. 하지만 어차피 대세 하락은 여전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봤을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맞다는 게 증명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2월 초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스피 대세하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고요.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2000선 깨질 거라고 선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대세하락이 유지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두고 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2100선 오니까 2000선 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해설에 가까운 전망,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적중할 자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